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태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인문학의 11번째, 철학의 역사입니다. 저는 철학의 역사를 읽으면서 제일 남았던 그런 생각은 정의가 무엇인가? 그거였어요. 물론 여기에는 40개 정도 그렇게 꼭지가 있습니다. 40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개를 고른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읽어서 감명을 받았던 스토아 학파. 제가 아직도 금욕주의입니다. 그 탁발수도승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근세 쪽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칸트하고 벤담을 중, 이게 근세죠. 하고 현대는 이제 롤스가 정의론으로 유명하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인데요. 그 티베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돼 있는데, 걱정은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신체적으로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그 호르몬 이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백혈구,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비활성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물론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적으로 안 좋은 거는 당연히 다 느끼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없기 때문이죠. 스토아파에서 제가 따르고 있는 거는 금욕주의인데요. 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인데 로마 황제는 상당한 권력이자 뭐 재물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었겠죠. 그 황제가 불행하게도 그때가 평화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장을 누벼야 됐었는데 지금 로마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다른 게 한국은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가 됐죠.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군 복무를 안 한 사람은 공직에 출마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황제도 있지만 황제 말고도 뭐 호민관이라든지 집정관이 황제인가요? 아니죠. 황제하고 집정관은 다르죠. 공화정이었을 때 집정관이었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에 봉사한 사람들이 어, 그 출마하는 거는 공적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게 되겠죠. 어쨌든 세네카는 상당한 학식자였는데 이분도 그렇고 아우레우스 같은 황제도 그렇고 최소한의 숙식 정도에 만족하는 어,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세네카처럼 학자의 지식이 높거나 아니면 황제처럼 권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자, 거짓말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에 대해서는 분분하죠. 칸트하고 벤담은 여기에 대해서 칸트처럼 원칙주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쌍해서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좀 가웃거렸고요. 거짓말은 그래서 불이다라고 했어요. 이걸 두 가지가 좀 어떻게 보면 같은 원칙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거보다는 벤담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거짓말도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리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금욕주의자라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벤담은 특히 동물도 감정을 가졌으면 그의 행복이 증가하면 공리가 증가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도 같이 생각을 해요.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뭐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물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거는 좋지가 않죠. 아까까지는 근세였고요. 지금은 현대 시대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아주 유명한데요. 저는 이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로스가 뭘 얘기를 했냐면은 가난하지만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는 주로 유럽에 있어요. 유럽은 가난한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물론 아시아 전체는 아니고 남아시아가 해당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나라는 가장 가난한 10개 나라 중에 하나죠.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난하지만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는 없고요. 부유하지만 빈부격차도 적은 나라, 유럽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유럽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싱어는 로스보다 더 나중에 나왔는데요. 이 철학 역사의 제일 마지막 장을 장식합니다. 우리가 어디죠? 유태인들이 순혈주의잖아요. 유태인이 아닌 섞인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혼혈이거든요. 유태인하고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혼혈인데 사마리아인을 그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쳤는데 랍비 세 명이 지나가죠. 한 사람은 옷을 버리기 싫어서, 한 사람은 뭐 종교 모임에 늦을까 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도와줍니다. 누가 더 좋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느님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싱어는 죽어간 아이를 위해서 좋은 옷을 버리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과 똑같이 빈곤으로 죽어간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아요. 빈곤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으면 자기가 저지른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병을 걸린 것도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가난해서 수술을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면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는다. 이걸 도와주는 거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빈곤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노후 준비 안 하고 펑펑 쓰다가 늙어서 어, 노후, 노후 준비를 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돕는 거는 그게 정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정의라는 거는 사회의 합의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롤스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복권으로 자산을 재분배하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의 장막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권은 누가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 내가 받을지 안다 그러면 100이라는 돈을 그냥 100하고 0으로 나누겠죠. 하지만 누가 받을지 모른다 그러면은 n분의 1로 나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질적으로는 사과를 반쪽을 나눈다 그러면은 하나는 크고 하나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 빨간 게 마냥 맛있다면 맛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좀 푸르스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나누는 방법은 저는 나누는 사람하고 선택권을 가는 사람하고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나누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뭘 받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씩 노리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그 나눠진 거를 먼저 선택한 사람은 어쨌든 둘 다한테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내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현자들의 의견을 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1524번에 정리를 했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저는 여러분의 행복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